아파트 그리고 재개발되는 빌라 이런 투자들을 할 때 이런 초고가 부동산들이 갖고 있는 요건들을 미리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대부권의 공견입니다. 연일 뉴스를 통해서 매일같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와는 좀 분위기가 다르게 용산의 아파트 값이 송파의 아파트 값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강남 3구라고 하면은 강남 서초 송파구를 얘기하는데요. 이제는 강남 3구라고 부를 때 강남 서초 용산이라 불려야 되는 용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특이한 뉴스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에서 800억 정도 되는 아파트 가격이 2,400억이 되는 그런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곳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이런 지역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미리 알 수 있다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용산 아파트값 송파 넘어섰다라는 기사 제목인데요. 용산구 아파트 3.3제곱미터당 가격이 지난달 송파구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2일날 KB부동산 주택 가격 동향에서 9월달이죠. 지난달입니다. 용산구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은 6,120만원으로 집계됐고, 이 6,120만원은 전달인 6,106만원보다 14만원 정도가 오른 수준이다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빠지고 있고 용산마저 가격이 무너졌다, 이런 기사를 제가 몇 번 본 것 같은데요. 용산구의 몇몇 단지들이 고점 대비해서 가격이 좀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 용산의 전체 아파트는 조금씩은 오르고 있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몇몇 단지에 특정되어 있는 뉴스와는 다른 간극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용산뿐만 아니라 집값 다 떨어졌는데 이곳은 딴 세상 한강변이 옳았다 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자,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매매 가격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 조망이 확보된 아파트는 몸값을 오히려 높이고 있다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데요. 자, 예를 들면은 서울의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1428곳의 가격 변동을 산출했거든요. 그래서 한강변에서 300m 이내는 1월달, 올해 1월달 대비해서 4.1%의 가격 상승이 있었고, 500m 이내는 3.2%, 1km 이내는 2.6% 올해 초보다 올랐다라는 것이죠. 1월달부터 10월달까지가 있는데 오르고 내리를 반복했지만 결과적으로 올해 초 시초 가격보다는 가격이 지금 현재 작게는 2.6, 많게는 4.1 올랐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한강변에 가까운 이곳이 가격이 오르고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 흐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한강이라는 대체할 수 없는 환경을 갖고 있는 부동산들은 전체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도 꿋꿋하게 가격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시장이 차별화되고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들이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실생활에 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전체 부동산 흐름과는 반대로 한강 뷰가 나오는 아파트들은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4일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게 되면은 반포주공 1단지 전용 140제곱미터가 9월 3일날 71억 5천만원의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그 이후에 단 3일 만에 6일날 73억 원의 신고가를 새롭게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매가 신고가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도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런 분위기와 정반대로 BTS가 소유하고 있는 나인원 한남이 전세 가격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2020년 이후에 연도별로 전세 보증금 상위 22 아파트의 현황을 보게 되면은 나인원 한남 244제곱미터가 전세 보증금 80억 원으로 집계돼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2위도 나인원 한남으로 75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이 가장 높은 상위 20곳을 한번 보니까 강남이 8곳이고요.
용산이 5곳, 서초구가 5곳. 그래서 용산이 서초구와 동률을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신고가 73억, 전세가 80억, 이런 부동산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격을 선도하는 초고가 부동산들의 가격 흐름을 잘 파악하고 이런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요건들을 잘 파악해 놓는다면 단계를 밟아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하시는 아파트 그리고 재개발되는 빌라 이런 투자들을 할 때 이런 초고가 부동산들이 갖고 있는 요건들을 향후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지역들을 미리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얻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를 집계를 해봤는데요. 자,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봤거든요. 이 공시가격은 실거래 가격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위가 강남구 청담동에 있고 공시가격이 168억 9천만 원 정도 합니다. 이 아파트는 실제 거래는 200억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작은 게 71억 5천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파란 박스는 강남구에 해당되는 곳이고 빨간 박스는 용산구에 해당되는 곳이고요. 나머지 서초구에 하나 있고 성수동에 하나 있고 부산 해운대구 LCT가 이 10위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강남구가 4곳이고 그 다음 순위가 오히려 서초구보다도 많은 용산구가 2, 3, 4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용산구에 어떤 요건들이 이렇게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그 요건들을 뒤편에 알려드릴 거고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 지금 현재 1위부터 10위까지는 현재 준공이 돼서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작년과 올해 새롭게 분양한 아파트들은 이 가격들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초고가 부동산들은 일반인들한테 분양가를 공개하지 않고 사회 지도층들이나 연예인들처럼 비밀스럽게 시크릿하게 멤버십으로만 이렇게 분양가를 알려주고 정보를 제공해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격이 초고가의 부동산들이 형성되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초고가 부동산이 많은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흐름과 비슷한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28일 날 이상숙 꼰대와 제가 영상을 찍은 내용의 썸네일인데요. 여기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의 센트럴파크 주변의 빨간 박스 안에 있는 15CPW라는 거, 센트럴파크 웨스트 서쪽에 있는 건물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펜트하우스 아파트인데요. 이게 800억이었던 것이 2,400억으로 바뀌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높은 2,400억이라는 되는 부동산이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냐? 갑자기 왜 뜬금없이 미국의 센트럴파크 아파트를 보여주냐? 여기서 800억이 2,400억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기 어렵지만 여기서 단위를 한 단계만 낮추면은 80억짜리가 240억이 되는 경우는 대단히 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압구정동에 있는 80억짜리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펜트하우스급으로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면 240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여기서 단위를 하나 낮추게 되면은 8억짜리 재개발 빌라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24억짜리 아파트가 되는 경우는 대단히 흔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초고가 아파트 가격들이 너무 높아서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것보다는 이것들이 어떻게 변했고 그런 요건들을 잘 갖추고 있는 것들을 내가 단위만 낮춰서 요건들을 갖고 있는 데를 잘 선별해서 미리미리 계속해서 주시를 한다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서울의 강남구 청담동에 보게 되면 한강변에 이 원어청담이라는 것이 2025년 12월 달에 입주 예정인데요. 이 원어청담의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280억에 계약이 됐고요. 에테르노 청담 같은 경우에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도 250억에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어청담 같은 경우는 일반 아파트와 듀플렉스 그리고 펜트하우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듀플렉스도 분양가가 220억이고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아파트들은 우리가 상상 속에서나 또는 영화에서만 보던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차량이 세대 내 주차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서 이런 슈퍼카를 전시해 놓고 앉아서 감상할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 왕자들이나 아니면 007 영화에서만 보던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한강 조망은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영상과 내용을 보는 이유는 초고가 부동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초고가, 양극화의 최첨단에 서 있는 초고가 부동산들이 어떤 요건을 갖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 변화가 높게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다면, 단위는 다르더라도 80억이 240억이 되는 그런 단위가 아니더라도 3억짜리가 12억이 되고 5억짜리가 18억, 20억이 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가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도심이라는 지역과 광역 중심지라고 해서 이런 지역들로 대상지를 좁혀보자는 거죠. 자, 이런 지역들은 보통 일자리가 현재도 많지만 일자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지역입니다. 자, 만들어지는 지역은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는 없고, 경기가 어떻든 지금 현재 부동산이 침체든 화랑기든 간에 시장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수요 공급이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면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지금 당장 그런 어떤 기반시설이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수요가 증가되면은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들이 없다가도 새롭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발 계획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요건이 반드시 필수적인 곳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초고가 부동산들이 갖고 있는 환경적 가치를 보시게 되면 대체 불가능한 환경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강이나 남산이나 공원이나 지천, 특히 공원 같은 경우는 용산공원이 되겠죠. 지천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것이 양재천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강남 내에서도 고가 중에서도 더욱더 고가의 부동산 가치를 띠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초고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초고가 부동산들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은 세 번째 요건은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나 서민들이 투자해야 할 때 필요한 요건이거든요. 교통 같은 경우는 초고가 부동산에 살고 계신 분들은 가족 수만큼 자가용을 갖고 있고, 또 교육도 개인 교사를 집으로 불러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그 주변에 꼭 있어야 되는 필수 요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투자할 때는 이 교통이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고요. 특히나 교육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육열이 워낙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교육 여건도 잘 갖추고 있는 지역들이라면 더욱더 좋은 금상첨화다. 그래서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투자하는 요건은 이 세 가지 요건을 잘 충족하고 있으면서 현재 열악하고 낙후된 상황이 돼 있는 곳, 대표적인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3도심보다도 훨씬 더 큰 업무타운이 들어서는 용산의 국제 업무지구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센트럴파크와 비견될 정도의 넓이와 크기, 그리고 가치를 띠게 될 이 용산공원이 조성되는 주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 한가운데 위치하게 되면서 자연환경적인 가치가 매우 높고 서울을 상징하는 서울타워도 있는 남산 주변이 대체할 수 없는 가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은 현재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요. 또 이 지역들은 워낙 입지적인 가치가 높기 때문에 교통도 새롭게 많이 들어서고 있죠. 예를 들면 남산 주변에 서울역 같은 경우는 GTX가 두 개나 신분당선, 신안산선이 연결되고요. 도심 같은 경우는 원래 구도심이다 보니까 거미줄처럼 교통망이 잘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공원 같은 경우는 용산공원 지하에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여러 개의 도로망들이 직결되는 곳이 이 용산공원 밑에 링킹파크라는 곳으로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향후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점차적으로 변하는 지역들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적으로 덜 반영돼 있고, 이렇게 양극화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고, 또 화폐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실물 자산의, 특히 부동산의 가격은
가치의 변화가 없어도 올라갈 건데, 이렇게 가치의 변화까지 동반되는 지역들은 그 가격의 변화도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신다면, 최첨단 초고가의 부동산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요건들을 잘 숙지하고 그 요건들을 잘 갖추고 있는 지역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에 적용해서 실천을 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